투자 금액이 많지 않은데 저는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최선일까요? 매번 타이밍을 놓치기만 했는데 이번엔 꼭 괜찮은 투자 기회를 잡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적은 투자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통해 좋은 투자처를 발견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얼마 전 2021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두 가지 국가교통에 관한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발표 자료인데요. 첫 번째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1년에서 2030년 안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서부권 2기 신도시 김포 한강 인천 검단 교통 개선 대책이었습니다. 우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관련 내용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무엇일까요? 정부가 10년 단위 및 5년 주기로 도시철도와 전용철도를 제외한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등 철도망 등 건설에 관한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철도 투자를 위해 중장기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으로 기간을 잡고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조금 쉽게 접근해볼까요?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이 생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반영되어 건설되는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하철 노선은 이 방식에 의해 건설이 되는데요. 두 번째, 다른 하나는 광역철도로 지정하여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하고 건립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GTX 노선 건설은 광역철도 계획이므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기존에 없었던 지하철이나 철도 역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미래의 부동산 가치 상승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죠. 부동산 투자자이든 아니든 모두에게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적어도 잘 알아두시면 내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특히 철도 건설에 관한 계획이므로 토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수학의 정석과도 같은 자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교통정보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06년 발표되었고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11년 4월 발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16년 6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4차죠. 2021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같은 날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6월 29일 발표한 내용은 서부권 2기 신도시 김포한강 인천검단 교통개선 대책이고요. 지난 4월 23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기초 수립 단계와 다른 GTX D노선, 김포 부천 노선이 발표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었죠. 이번 발표는 이에 대한 최종 결과문이기도 하고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된 서부권 교통 개선 대책 보완책의 성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이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사업, 쉽게 말해 GTX와 광역 지하철 신설 연결 사업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사업으로 인한 수혜단지와 부동산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 GTX역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 문제잖아요. 너무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자세한 내용으로 구성해서 영상을 1, 2편으로 제작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이번에 발표된 사업은 신설 사업이고 아직 계획의 단계라는 부분입니다. 발표된 역사는 아쉽게도 지금 당장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미래에 개발 예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 또 이 예정된 계획이나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둘 부분도 있지만요. 지금 발표된 계획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과 모르고 계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철, 철도 등의 건설 계획들은 차근차근 진행되는데 이 사업의 진행 단계마다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기회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게요. 먼저 6월 29일 발표한 서부권 2기 신도시 교통 개선 대책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 상태라 조금의 호재만으로도 가격이 급등하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남까지 2, 30분대 진입이 가능한 광역 급행철도 유치는 어느 지역의 주민이든 간절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GTX의 정식 명칭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광역 급행철도의 개념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시도에 국한되지 않고 2개 이상의 도시 내 거점들을 연결하는 것인데요. 일상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며 100km 속도의 고속 운행 서비스로 교통 혼잡을 줄이고 통근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율적인 교통망입니다. 광역 급행철도가 건설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획기적으로 바뀔 수가 있죠. 사실 광역 급행철도는 우연하게 탄생하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2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2기 신도시가 기존에 지어졌던 1기 신도시보다 너무 먼 곳에 위치한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존의 지하철을 연장한다고 해도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도입된 것이 GTX였습니다. 현재 GTX A, B, C 노선이 확정되었고 A 노선은 건설 중에 있죠.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GTX D 노선입니다. 정식 명칭은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인데요.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인천공항과 김포를 양 기점으로 하남까지 연결되는 Y자 형태의 110km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안에서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GTX D 노선은 김포 장기, 검단, 계양, 대장, 부천 종합운동장역으로 4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올라갔습니다. 강남까지 연결되기만을 간절히 원했던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서부권 2기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 보도문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3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즉 GTX D 노선을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 구간 21.1km로 확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천 1, 2호선 검단 연장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계양역에서 검단 신도시,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독정역에서 검단 신도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입니다. 즉 인천 서구에서 김포 걸포 북변역을 경유하여 고양시 킨텍스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주민들의 요청과 다른 변수들로 인해 건설 계획이 언제든 변경이 될 수 있지만 정부 원안대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투자의 포인트가 될 부동산 지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GTX D 노선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자 지역을 살펴볼까요? 우선 서부 광역 급행철도 출발역인 장기역 주변의 부동산들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는 크게 장기동과 운양동 두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두 지역에 김포 골드라인이라는 경전철이 개통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 신도시는 장기동보다는 신축 아파트가 위치한 운양동 쪽이 가격도 좋고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역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은 연식이 운양동보다 오래되어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요. 그런데 GTX D 노선의 출발역이 장기역이 되면 한강 신도시의 중심이 장기역으로 옮겨올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역 주변의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훌륭한 투자처가 되겠죠. 예를 들면 장기동의 고창마을, 청송마을, 초당마을 등 구축 아파트 단지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듯 합니다. 또한 GTX역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역 주변의 상가들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네, 다음은 검단 신도시의 재발견입니다. 발표문을 보면 검단 신도시의 GTX D 노선, 인천 지하철 1호선 신설역, 인천 지하철 2호선 일산서구 연결선의 불로역 신설 등 내용이 있는데요. 검단이 이번 대책의 가장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규모가 매우 큽니다. 이미 기존에 건립한 원당지구, 당하지구, 마전지구의 아파트들이 있고요. 이에 더해 최근 몇 년간 신축 아파트들이 건립되고 있고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 교통의 불모지였던 검단 신도시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검단 신도시의 가장 좋은 투자법은 검단 신도시 신규 분양을 받는 것이 우선이겠고요. 검단 신도시 신설 지하철역 주변의 매매 가능한 신축 아파트 매수도 괜찮아 보입니다. 원당지구, 당하지구, 마전지구 등의 단지들은 연식이 15년에서 20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 교통이 개선된다면 30평대 위주로 매매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내에 포함되어 있진 않아도 행정구역 상으로는 인천 서구이고 위치상으로 김포 감정동과 인접해 있는 불로지구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인천 2호선 연장 역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불로지구도 지하철 접근성이 많이 좋아지겠네요. 네, 서부권 교통대책으로 그간 교통의 불모지라 여겨졌던 검단 신도시와 그 인근의 교통이 매우 좋아지고 일대 부동산 시장 흐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3기 신도시 대장지구를 좀 살펴볼까요? 원래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대장지구 안에는 지하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GTX D 노선으로 인해 대장지구 안에 역이 생기므로 대장지구 미래 가치가 높아지겠네요. 대장지구 사전청약이 발표되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GTX D 계양역입니다. 계양역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없으나 한정거장 인근에 있는 규련역과 검암역 주변의 아파트 단지까지 호재로 작용할 듯 합니다. 다음 살펴볼 지역은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에 있는 지역입니다. 노선은 독정역, 불로지구역, 걸포 북변역, 킨텍스역,
일산역, 중산 탄현지구역 등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구간의 장점은 GTX-A 노선인 킨텍스역에서 환승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네요. 네, 특히 앞서 언급했던 불로지구와 걸포 북변역 주변의 아파트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미 걸포 북변역 주변에 한강 메트로자이, 오스타 파라곤 등의 아파트들은 좋은 가격 흐름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인근의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구축 아파트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셔도 좋습니다. 이 노선이 신설된다면 출퇴근 시 매우 혼잡했던 김포 골드라인에 분산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특히 인천 2호선 고양서구 연장선이 킨텍스역, 일산역을 경유하고 중산 탄현지구역이 신설된다면 일산에서도 교통이 불편하여 가장 저평가되어 있었던 중산 탄현지구 부동산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도 중산 탄현지구 부동산 가격은 타 지역 상승세에 비하면 매우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상의 내용이 6월 29일 발표된 서부권 2기 신도시 교통 개선 대책에서 살펴본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원안이었던 GTX-D 강남 노선만큼의 호응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서부권인 김포, 인천, 검단 신도시, 일산 지역에 교통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해졌네요. 이제 2021년 6월 29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의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네요.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 산업발전 기반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가 7대 추진 방향이네요. 이번에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50여 개 사업 외에 신규 사업으로 총 44개 예상금액 58.8조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운영 효율성 제고 사업 6개,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 사업 7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 11개,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사업 15개, 산업발전 기반 조성 사업 5개 사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네 번째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사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우리 집 앞에 새로운 지하철이 개통되는지 여부를 아실 수 있겠네요. 나머지 사업들은 토지 투자에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사업들입니다. 서부권 광역철도 사업, 별내선 연장, 송파 하남선, 강동 하남 남양주선, 위례 과천선, 고양 은평선,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위례 삼동선, 일산선 연장, 분당선 연장, 신분당선 호매실에서 봉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대장 홍대선, 제2경인선, 신구로선 총 15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 서부 광역철도 사업과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은 함께 지금까지 살펴보았었네요. 그럼 차례대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별내선 연장입니다. 별내역에서 별가람역을 잇는 사업이네요. 8호선이 별내까지 현재 연장 공사 중이고요. 4호선 당고개역에서부터 연장선 중 별가람역이 있습니다. 별내 신도시는 현재 경춘선과 8호선 연장선의 환승역인 별내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별가람역이 들어올 주변 단지는 8호선 연장 구간인 별내역 주변 단지들보다 부동산 가격이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별내역, 별가람역이 건설되면 4호선을 둘러서 가는 것보다 편리하게 바로 송파까지 직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가람역 주변 단지들이 수혜를 볼 듯합니다. 두 번째 송파 하남선입니다. 오금역에서 하남시청까지 연결하는 노선인데요. 3기 신도시 교산지구 발표 시 언급되었던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오금역에서 가밀지구 교산신도시를 거쳐 하남시청까지 연결하는 구간으로 당연히 우선 수혜 지역은 가밀 교산신도시입니다. 지하철 내부 통과역이 없었던 가밀지구의 큰 호재인데요. 현재 가밀지구는 한창 신축 아파트들이 건립되고 있는데 그 가치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교산신도시도 신도시를 따라 역사가 들어서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당연히 좋습니다. 하남시청역이 환승역이 되면 그간 미사 신도시에 비해 조금 저평가받았던 하남시청역 인근 아파트뿐만 아니라 하남 구도심, 덕풍동, 신장동 아파트들에게도 모두 호재로 작용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발표된 많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1편에서 다루지 못한 나머지 노선과 부동산 중요 투자 포인트는 2편에서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